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6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어 가지고 또다시 국가 원수의 자리가 기능이 공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오는 27일 내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오늘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자 예고한 대로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가지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충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개헌 건의를 하기 전에 한 권한 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점이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 대행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다면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와 관련하여 논란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제하라고 헌법이나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고 이게 전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을 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러면 국군 통수권 행사도 이거 자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우리 역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발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세 사람의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는 다 밟았다고 봐야 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았는데 이걸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속셈은 세 사람이 충원이 되어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 되면은 여러 가지 구성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파면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 사람의 충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세 사람이 빠져가지고 6명 상태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이어야 합니다. 야구를 할 때 선수가 9명이 뛰어야지 6명 뛰고 거기서 승부가 나면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관중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도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옳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좀 강경책을 썼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이제 표결이 문제입니다. 내일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0명 이상이 되어야 그게 통과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양쪽 의견에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원식 의장이 아마도 151명서를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내일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어 버린다. 그럼 또 공백사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누가 대표하느냐? 그 다음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자가 됩니다. 이럴 때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뭐 가처분 재판을 건다든지 아니면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또 한 번 국정의 가장 핵심인 대통령 권한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1초도 비어서는 안 될 자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 직무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이게 쟁송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범하고 나서 외국 정상들과 서로 연락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또 그게 무효가 된다?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한다? 가 아니라 그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이러면은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헌정문란 상태입니다. 헌정문란 상태를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 드라이브라고 볼 수가 있고, 좁혀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무도한 반헌법적 계엄 선포로 해서 일어난 이 국가적 위기는 이제 한 단계 더 악화되는 것이 됩니다. 내일 상황이 대충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의 기능에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난입니다. 국가의 난입니다. 이것을 초래한 1차적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